안녕하세요. 상크유자스입니다. 공무원, 소방, 그리고 대학 편입, 영어 과외 온라인 관리반에서 투부정사태 예외에 관련된 질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수험생분들이 투부정사태 이제 예외 관련해서는 이제 요 세 가지 단어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blame, let, 대열구문. 자, 네. 먼저 그 전에 우리 비투용법이라고 문법에서 배우죠. 비투용법은 보통 해석할 때 예정, 가능, 운명, 의도, 의무로 해석하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그 도시를 내일 방문할 예정이다. 이때 비투용법은 예정으로 해석했고요. 수험생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는 게 생긴 것만 봐서는 투부정사 명사절 용법하고 좀 헷갈리잖아요. 명사절 용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이 다, 뭐뭐 하는 것, 약간 좀 정의를 내릴 때 보통 많이 쓰는데, 만약에 생긴 게 비동사 다음에 통사 딱 나왔어요. 근데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안 하면요, 바로 비투용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법과 독해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 차는 자 to be repaired. 투부정사는 수동태죠. 그러면 가능으로 봤어요. 아, 이번 주말까지 수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비투용법은 가능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운명. 그들은 전투에서 죽게 될 운명이다. 자, 네 번째는요. 만약에 if절 안에서 비투용법 쓰면은 거의 의도로 해석한다 했죠. 만약 당신이 성공하려면 당신은 열심히 일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무. 당신은 지시를 신중히 따라야 한다. 그래서 요 비투용법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해석하는 방법을요. 예정, 가능, 운명, 의도, 의무. 자, 그럼 먼저 우리 첫 번째 블레임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볼게요. 블레임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뭐 비난하다. 자, 그런데 요 문장 보시면요. 이거 지금 비투용법 한번 써본 거예요. 여기서는 뭐 가능이나 의무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근데 투부정사 쓸 때요. 수험생들 약간 유의할 점이 투부정사는 어쨌든 동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동사처럼 태가 있어요. 근데 이 태를 따지기 위해서는 반대로 말하면 이 투부정사에 쓰인 이 블랩이라는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도 알아야 되고요. 또 의미상의 주어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blame은 타동사고요. 의미상의 주어는 문장의 주어인 그예요. 그럼 뒤에 투부정사 뒤에 목적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수동태를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뜻이 그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건 맞는 문장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예외가 생깁니다. 투부정사 태의 예외. 바로 뭐냐면 투부정사 능동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얘도 맞다는 거예요. 선생님, 블레임 타동사인데 뒤 목적어가 안 나오는데 틀린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거 예입니다. 그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비투 블레임 자체가 비난받아 마땅한 투부정사 태 예외입니다. 꼭 문법 시험이 아니라 하더라도 독해에서는 수험생들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예외. 바로 동사 let입니다. 먼저 let에 대해서 간단히 좀 체크를 해보면은 let은 보통 3형식과 5형식을 많이 쓰거든요. 뜻이 달라요. 3형식일 때는 어떠한 집이나 방 같은 거 세를 주다 뜻이고요. 5형식일 때는 여러분 사역동사 많이 배우죠? 허락하다. 특히 5형식일 때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의 보가 목적어와 능동의 관계면 동사 원형. 유의할 점 수동의 관계면 PP를 쓰죠. 동사 원형 비 다음에 가분사를 쓰는 거죠. 자, 3형식. 세를 주다로 한번 해볼게요. 또한 let은 좀 헷갈리는 게 현재 시제도 let, 과거 시제도 let, 과거 분사도 let이죠. 그래서 나는 낳는 방을 새를 주었다. 자, 이때 유의할 점은 let이 3형식일 때는 수동태가 가능하다 배우고요. let이 5형식일 때는 수동태 불가죠. 이것도 약간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3형식을 보시면은 이 집은 새가 놓아진다. 이렇게 수동태 한번 써본 거예요. 자, 요거를 비투용법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원래는 이 문장이 맞는 거예요. 약간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야, 이 집은 새 놓을 수 있다.
자, 투부정사 보시면요. 다시 한번. 투부정사 쓰이면 투부정사 안에 쓰인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따지시고요. 의미상의 주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의미상의 주어는 지금 문장의 주어인 this house고요. 그 뒤에 목적어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수동태가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예외가 생깁니다. 바로 be to let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어떠한 새 노을. 그래서 얘도 투부정사태의 예외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be to blame, 비난받아 마땅한, 그리고 be to let, 어떤 뭐 새 노아지,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열구문. 자, 대열구문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한 가지 미리 좀 체크해야 될 게 이 문장 한번 볼게요. 보통 기초과정에서 이 문장을 딱 보면요. have가 오형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have는 오형식이 아니죠. 이 문장에서. 왜냐면 have가 오형식 쓸 때는 목적의 보호의 통사 못 씁니다. 사역동사예요. 그건 삼형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이 투부정사가 to drink가 명사 something을 수식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영문법에서는 투부정사가 명사에 수식한다. 그거를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죠. 형용사 하는 역할이 명사 수식하는 역할이니까요. 특히 투부정사 명사를 수식하는 거를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한다. 이런 걸 많은 문법 파트에서는 한전적 용법이라고 하죠. 해석은 뭐뭐할, 뭐뭐하는 이라 해석하죠.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다. 뭔가를. 자, 뭐할, 마실. 딱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자, 근데 이게 문법 시험에 나오면은 은근히 많이 틀려요. 뭐가 많이 틀리냐면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선생님? 왜냐면 드링크라는 동사는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거든요. 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독해는 쉬운데요. 문법은 좀 어려워요. 이렇게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명사는요. something은 반드시 to drink의 의미상의 주어 또는 의미상의 목적어가 돼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보통 수험생들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앞에 뭐 for 명사를 쓰거나 사람의 인성을 나타내는 형용사일 때는 오부 명사를 쓴다고 하는데 근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안 쓰는 경우가 있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는 경우 바로 문장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거나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이거나 문장의 목적어 일반인 주어일 때는 안 씁니다. 그래서 요 to drink 앞에 for 명사나 오브 명사가 없다는 거는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나 일반인 주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의미사의 주어가. to drink의 의미사의 주어는. 근데 문맥상 지금 to drink의 의미사의 주어는 something이 아닙니다. 바로 문장의 주어인 I예요. 자, 유의해 주세요, 여러분. I는요. 문장의 주어이자 to drink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드링크는 이 타동사인데 얘 목적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something이에요. 이렇게 이 투부정사에 수식받는 명사가 투부정사의 의미사의 목적어는요. 투부정사 뒤에 목적어 따로 쓰는 게 아니에요. 사형식이 아닌 이상은요. 그러니까 오히려 목적어를 뒤에다 붙이면 틀립니다. 이렇게 쓴 게 맞는 거예요. 요걸 먼저 좀 아셔야 돼요. 자, 근데 이 단계에서 수험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동격의 투부정사 좀 헷갈려요. 자, 이거 보시면은 나는 능력이 있어요. 자, 요 뒤에 총사 딱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위에 거랑은 좀 다르죠. 요 ability는 추상명사잖아요. 추상명사 뒤에 뭐 투부정사 나오거나 오브 플러스 동명사 쓰거나 완전한 대절 나오면 보통 동격이죠. 그러니까 이때 ability는 의미상의 주어나 의미상의 목적어가 아니에요. 투부정사에. 그냥 같은 거예요. 아, 그 능력이 뭔데? 바로 이 문제를 어떤 해결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약간 이렇게요. 이때는 안 따집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자, 요런 경우는 또 어떨까요? 우리 외치 한번 좀 체크해 볼까요? 자, 어떠한 날이 있어요. 그리고 이 투부정사가 한정적 용법으로 데이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당신을 만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건 뭐 더데이 써도 되고요. 어데이 써도 상관은 없는데요. 자, 이렇게 써도 되는데 영어 독해 특징은 뭐냐면요. 문장이 긴 게 앞에 있는 걸 싫어합니다. 아니 이렇게 써버리면은 주어가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to meet you 때문에.
그래서 저 to meet you를 뒤로 뺄 수 있어요. 바로 얘처럼. 이런 걸 외치라고 하죠. 도치를 아시는 분들 많지만 외치는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도 씁니다. 독해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수험생들 많이 헷갈리는 게 이러한 외치의 개념을 잘 모른다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야, 그날은 올 거야. 투부정사, 아, 부사적 용법 목적이구나. 너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어때요? 해석이 어색하죠. 이때는 to meet you가 바로 the day를 수식해주는 한정적 용법을 보셔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식을 해줄 때는요, 이 the day가 반드시 to meet you에 의미상의 주어나 목적어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헷갈리죠? 아까 처음에 했던 문장과. 얘랑 생긴 건 비슷한데,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앞으로 명사 뒤에 독해할 때요, 또는 문법에서 투부정사 수식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수식을 받는 명사가 혹시 해석상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이거나 의미상의 목적어면은, 아, 만약에 목적어면은 투부정사 뒤에는 목적어 따로 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격이거나 의미상의 주어나 목적어가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완전해야 합니다. 투부정사 안에는요. 자, 공무원 시험에서는요, 2011년 서울시 기출 한번 문장 한번 볼게요. 요게 틀렸다고 시험에 나왔어요. 자, 보시면은 I have some money. 자, 나는 약간의 돈이 있습니다. 자, some money 다음에 투부정사 썼는데, 아, 웬걸? 투부정사 수동태에서 딱 써버린 거예요. 근데 틀렸다.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money 입장에서는 사용되는 거니까 수동태가 맞지 않냐? 자, 네, 유의하셔야죠. 바로 뭐냐면 정답은 일단 to use입니다. 이렇게 to use를 쓰면요, 요 to use의 의미상의 주어는 문장의 주어인 I고, 그러면 이 some money는 use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되니까 이건 맞아요. 아, 그래도 some money 입장에서 그냥 수동을 쓰면 안 되냐? 그럴 거면은 그냥 애시당초 have 오형식을 써주세요. have가 오형식일 때 목적어랑 목적보호가 수동이면 과거분사 쓰잖아요. 이렇게 use를 쓰면 되죠. 굳이 투부정사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좀 약간 문법에서 나오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독해선 굳이 계속 우리가 신경을 안 쓰는데 문법 시험 나오면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편입과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 좀 약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요거 한번 응용한 거 볼까요? 나는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마찬가지예요. to live in이 나왔는데 이때 마찬가지예요. 이 to live in이 명사 a house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a house가 to live in에 의미상의 주어나 의미상의 목적어인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근데 해석상 의미상의 주어는 I거든요. 그럼 a house는 의미상의 목적어가 반드시 돼야 돼요. 그러면 live는 자동사니까 목적어 모도니까 전치사 in이 반드시 있어야지, 이렇게 없으면 틀리다. 이런 거 약간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응용할 수 있죠. 같은 원리로, 자, 나는 의자를 가지고 있어요. to sit on. 마찬가지예요. 의자가 to sit on의 의미상의 목적으로 본 거예요. sit은 자동사니까 전치사 on이 있어야 되고, 우리 자동차 파트 전치사 파트에서 turn to가 누구누구에게 의존하다, 뭐 이런 표현 다 같은 동의어죠. 나는 누군가 있습니다. 뭔데요? 내가 의지할. 자, 여러분, 여기서 to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to, turn to의 의미상의 주어는 문장의 주어인 I예요. 그러면 someone은 의미상의 목적어 돼야 돼. 그러면 자동사니까 전치사 to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랑 이제 헷갈립니다. 자, 얘도 똑같아요. 나는 친구가 있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a friend가 to help me의 의미상의 목적어는 아니죠. 이미 목적어 me가 있잖아요. 이때는 의미상의 주어처럼 약간 본 거예요. 그럼 얘가 의미상의 주어면은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아, 선생님, to help me 의미상의 주어를 I로 보면 안 됩니까? 그럼 여러분 안 되죠? 왜냐면 I로 보면 me가 아니라 죄기대명사 죄기용법에 의해서 myself를 써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헷갈립니다. 자, 지방직 2019년 기출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나는 내 아들이 읽을 책을 한 권 사야 한다. 자, 여기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맞다고 나왔거든요.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나는 책 한 권을 사야 해요. 자, 참고로 우리의 영문법에서 make, buy, cook, get, find 두가 4형식일 때 3형식 전환시키면은 직접 목적은 앞으로 빼서 강조하고 간접 목적 앞에 for를 쓰죠, 보통. 자, 그러면 나는 사줬을 책을 바로 내 아들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투부정사 앞에 for 명사가 있으니까 my son은 또 통상의 음사의 주어도 될 수 있죠. 그럼 이거죠. 내 아들이 읽을. 보세요, 여러분. 타동사 read 뒤에 목적 안 나왔잖아요. 왜요? 바로 어북이 to read의 의미상의 목적어니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시험. 자, 9까지 2013년 기출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작문 시험이었는데요. 자, 냉장고에 먹을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어젯밤에 우리는 외식을 해야 했다. 그래서 요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맞냐 틀리냐가. 자, 틀린 문장인데 한번 볼까요? 자, we had nothing. 자, 우리는 어떤 것도 없었어요. 자, to eat. 보이세요, 여러분? to eat 나오는데 이 nothing을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nothing은 이 to eat의 의미사의 목적. 그러니까 eat가 타동사에는 불구하고 목적가 안 나온 이유예요. 남아있는 냉장고에. 냉장고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따라서 우리는 eat out이 외식하다 뜻입니다. 어젯밤에 외식을 했다. 자, 근데 이거 왜 틀렸냐면요. 이렇게 블라블라 띵, 블라블라 원, 블라블라 바디로 끝나는 대명사도 있잖아요. 무조건 형용사가 뒤에서 후치 수식해야죠. 그래서 요 left라는 요 과거분사가 바로 뒤에 나와야 합니다.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죠. 또 유의할 점은 여러분 블라블라 띵, 블라블라 원, 블라블라 바디의 대명사만 형용사 후치 수식이지 그냥 띵이나 띵스는 형용사가 앞에서 수식하는 전치 수식으로 써야 합니다. 뭐 new thing, new things 약간 이렇게요. 자, 2017년 9까지 하반기 기출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I'm on a tight budget. 자, on a tight budget이 돈이 없는 빈곤한 뜻이 있습니다. 나는 예산이 참 빠듯하다. 그래서 나는 단지 15달러가 있어요. 이거 또 보세요. to spend. 보이세요? spend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없죠? 왜요? $15가 바로 to spend의 의미상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쓰면 안 돼요. 참고로 의미상의 주어는 I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 시험에 나오면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법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명사 뒤 통사 나온다. 의미상의 목적어 좀 따지는 연습을 해주세요. 기초수선생분들은 보통 의미사의 주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지만 통용사에서 의미사의 목적어라는 말을 잘 못 듣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하나 남은 거 해볼게요. 대열 구문. 자, 그러면 이런 원리 따지자면 자, 이 문장 한번 볼까요? There is nothing to do. 자, 여러분 참고로 대열은 주어가 아니죠. 이거 장소 부사죠. nothing이 주어죠. 그러면 to do가 맞냐? to be done이 맞냐? 이제 이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 문장은 아까 I have a friend. 자, 이 문장 좀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얘랑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둘이 달라요. 자, 생긴 건 좀 비슷해 보이죠? 명사 뒤에 투부정사, 명사 뒤에 투부정사. 근데 차이는 뭐냐면 얘는 문장에 주어 I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대열이 주어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nothing이 주어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야. 그 말은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nothing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목적어일 수도 있지만 의미상의 주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nothing의 의미상의 목적어 보실 분들은 to do도 맞아요. do의 의미상의 목적어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nothing을 의미상의 주어로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to be done도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re is, there아 명사 구문에서는 뒤에 투부정사 는호태, 소호태 둘 다 됩니다. 이게 예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결국 영문법 시험에서 투부정사 태 예외는 이 세 가지 잠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lame, let, 대열 구문. 그래서 문법 시험에 나오면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독해할 때도 해석할 때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